안녕하세요. 이식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제3지대론, 이른바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헤쳐 모여서 빅텐트를 구축하고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차기 대권을 노리자는 그의 의도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뉴스원 보도를 보고 이제 이번 이슈를 정했고요. 2020년 총선 대비 빅텐트론, 소위 빅텐트론은 손학규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대요. 바른미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의 비문재인계,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비박근혜계,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일부를 합쳐서 제3지대를 만들고 이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2020년 총선에서 제3당이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손학규 대표가 빅텐트론을 가지고 온 거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때문에 과거에 손학규 대표의 빅텐트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빅텐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른바 서커스에서 설치하는 뭐 거대한 천막이란 겁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작은 단위 세력들을 모아서 그 힘을 키우는 전략, 일종의 뭐 연합정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빅텐트는 제3지대론과 비슷한 뜻인데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널리 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대세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문재인 우세론 때문에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자라는 전략이 나왔고 이 빅텐트의 구심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어쩌면 사실상 그 당시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와 맞설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빅텐트 전략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로는 반기문, 그 다음에 대선 참모로는 손학규, 정운찬, 안철수, 그리고 이들을 품는 정당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빅텐트론이 구축이 되었던 겁니다. 이 빅텐트론에서 당시의 핵심은 손학규 대표였습니다. 그는 이제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행보를 보였고 가장 적극적이었죠. 그 이전에 그는 민주당이었다가 16년 총선에서 손학규 대표한테 SOS를 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요청을 거절하고 당시의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이후에 그 대선을 거치면서 이러한 빅텐트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빅텐트론은 당시에 대통령을 꿈꾸고 있었던 안철수 전 대표가 반대를 했었고 대선 후보로 생각했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반대가 좀 커지면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빅텐트 구상은 완성되지 못했죠. 사실 이러한 빅텐트로는 국민들이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못했고 결국에 이런 빅텐트 같은 경우는 명분보다는 권력을 얻기 위한 합종 연횡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빅텐트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가면 2020년 총선에서 필패를 한다. 아예 당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7일 현재 한국갤럽에서 발표하는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이 41%, 정의당이 12%, 자유한국당이 12%, 바미당이 9%, 민평당이 1%입니다. 바른미래당 전신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당시 두 정당은 계속 지지율 하락 혹은 답보로 합당을 하였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당 지지율은 지지부진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보이는 변화는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노회찬 의원의 어떠한 사망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탈을 통해서 정의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여타 자유한국당이나 바미당, 민평당의 지지율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가져오고 한국당 지지율을 빼앗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어쩌면 바른미래당을 보수 대안정당으로 보는 시각이 없고 중도 정당으로서도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 60에서 70%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지만 최근에는 49%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죠. 근데 여기서 유일한 착각이 손학규 대표의 착각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바미당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을 거라고 그런 전제를 깔고 있고 그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기대 없이는 이러한 빅텐트론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손학규 대표의 빅텐트론에 대해서 2020년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그의 빅텐트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미당, 그 다음에 민주당 일부 비문계,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비박계, 민평당 일부를 합쳐서 빅텐트를 구축하고 2020년 총선에서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 구상입니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평당이나 바미당 내 호남계 의원들을 끌어안는 게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당원들은 크게 반발을 하겠죠. 사실 바미당이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이끄는 빅텐트론에 다른 당 의원들이 합류를 한다? 이거는 극히 비현실적인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정당과 딜을 하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손학규 대표가 리더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반발이 굉장히 크고 실현이 불가하는 거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와도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게 개인의 어떠한 앞날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2020년 총선에서 기호 1번이 가지는 힘은 굉장할 테니까요. 예를 들어 민주당 내 대표적인 비문계인 박영선 의원이나 이종걸 의원이 과연 손학규 대표가 만드는 빅텐트로 합류할까? 과연 할까요? 이 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부터 당원들에게 나가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결코 지금 나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여당 의원이 주는 그 막강무시한 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유한국당 내 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비박계는 과거에 바른정당 소속이었죠.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을 뛰쳐나가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고생만 하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슬그머니 기어들어왔죠. 복당했죠.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빅텐트를 세워서 도전을 한다. 그리고 그 빅텐트의 수장은 손학규다. 결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민평당은 어떨까요? 지금 1% 지지율이지만 소수점 지지율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과거에 같은 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거 아닐까요? 대부분이 이 정당은 호남이란 지역에 기대어서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만든 빅텐트에 들어간다, 이 사람들의 정치 인생은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총선에서 나가서 어떤 명분을 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 세력과 힘을 합쳤다고
호남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한들 이러한 이야기가 먹혀 들어갈까요? 절대 아니죠. 자, 그러면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손학규 대표의 빅텐트론이 정말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선 후보를 면전에 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미당에 확실한 대선 후보가 있습니까? 혹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중한테 폭넓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나요? 안철수요? 안철수가 과거에 같은 그런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죠. 현재 많은 정당에서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당권을 잡았지만 이들 모두 과거 신인 안철수만큼의 인기가 없습니다.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구상하는 빅텐트로는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오히려 2020년이 다가오면 정계 개편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 활발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직 총선까지는 1년이 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미당 입장에서 봤을 때 정계 개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에 사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시기죠. 또한 정기국회도 열렸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다당제의 필요성보다는 그 폐해를 또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을 통해서 제3정당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지만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국민의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고 표의 분산 때문에 법안 통과만 더욱 힘들어진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빅텐트로는 어렵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빅텐트를 꾸릴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본인 정당들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나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빅텐트는커녕 어떤 조그만 스몰 텐트도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정치인들이 할 일이 없으면 미래 세대를 찾는 이른바 정계 개편 논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손학규 대표의 빅텐트로는 그때 가서도 아마 묻히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학규 대표의 헛된 희망, 헛된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참 안타깝네요. 손학규 대표. 네, 이상으로 이슈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